사칭법 가겠습니다. FM 변조에서, 자, FM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FM은 여러분들 라디오에 FM과 AM 있죠. 특히 FM은요, 자, 프리퀀시라고 하는 주파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주파수는 이렇게 길게 소문자로 쓰는데, 자, 주파수 변조는 얘기죠. 요거는 주파수 변조입니다. 주파수 변조. 주파수 변조에서 신호 주파수가 5kHz, 5000Hz라는 얘기죠.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일 때 주파수 변조파의 대역폭을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거는 공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거 일단 그 공식 합쳐서 제가 계산으로 먼저 해서 답을 먼저 구해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지금 신호 주파수는 5kHz고, 자,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75, 자, 플러스 신호 주파수 5kHz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답은 160 헤르츠가, 자, 160kHz가 대역폭이 되겠죠. 변조파의 대역폭이 돼서 답은 3번인데요. 답은 3번인데, 여기 숫자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는 거는 아실 텐데, 곱하기 2를 왜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파수는요, 자, 이렇게 좌표계를 만든 상태에서, 자, 여기가 0점이니까 저기다 0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주파수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범위하고 마이너스 범위가 일정한 크기가 되는데요. 자, 주파수는 한 주기가, 자, 이렇게 파이값, 플러스 쪽에 파이값 하고요. 마이너스 쪽에서 파이값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일주기라고 하는데,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여기 한 부분만 보시면, 자, 요게 75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80이 되는데, 이게 플러스에도 있고, 마이너스에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0kHz가 자, 답으로 등장을 하는 거겠죠. 자, 정보기기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 푸는 것 중에는 전기 문제도 나오고 전파 문제도 나오고 통신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좀 짧지만 설명을 잘 듣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잘 기억하셨다가 실기시험에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답은 160이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7번. 어이구,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도 이제 간간히 잘 나오는 문제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 처리, 우리가 물론 지금 보는 시험이 기능사 시험이지만 정보 처리 기사에도 이 문제는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문제 한번 읽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읽어보니까 47번. 데이터 전송 선로에 감쇄량 나왔어요. 감쇄량. 감쇄량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푼 문제 중에 자, 신호의 세기 뭐 이렇게 나와서 답이 데시벨이 하나 나왔었죠. 예, 데시벨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자, 데시벨이 하나 나왔었는데 일단 감쇄량 보면서 예, 신호의 자, 세기로 나왔는데 자, 손실값이었던 데시벨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극소값이라는 게 나왔어요. 극소값. 자, 극소값. 예, 극소 조건, 극소값. 자, 성립되었을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이거 중요합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 자, 특성 임피던스. 자, 이렇게 쭉 가서 특히 여기 여러분들은 Z0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특성 임피던스 Z0는요. 자, Z0는요. 자, Z0는 자, 요거는 2차 선로 정수입니다. 아마 뒤에 차에 문제 보시면 자,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일단 Z0는 2차 선로 정수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2차 선로 정수. 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의 답은 요거에 관련된 Z0에 대한 공식을 구하는 건데, 자, 극소 조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허수라는 거 배우셨습니까? 허수. 자, 허수는요, 자, 수학에서는 자, i로 쓰는데, 자, 이거에 대한 정의는 뭐죠? 제곱을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자,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바로 허수죠.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혹시 자, 혼동되실 수 있으니까 만약 제곱이 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굉장히 작은 값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허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통신이나 컴퓨터에서는 i 값이 전류값으로 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수학에서 쓰는 것처럼 허수를 i로 쓰지 않고요. 우리는 자, j라는 값을 씁니다. j라는 값을 쓰고요. 자, 그다음에 원래 이게 공식으로 나타날 때는 여기 보시는 r하고 l하고 c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g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g. 요 r하고 l하고 자, r하고 l하고 c하고 g는요. 요거는 1차 선로 정수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1차 선로 정수라고 하는데요. 자, 1차 선로 정수인 R과 L과 C와 G를 가지고 Z0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식은 자, 특성 임피던스 Z0는 자, 루트를 크게 씌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쳐주고 자, R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G가 들어가고요. G는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허수 J가 오고요. 밑에도 허수 J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L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극소값이라는 극소 조건이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일단 R하고 G는요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허수 J도 제거를 합니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죠? 자, C분의 L만 남는데 자, 루트에 씌워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시험 문제의 답은요. 자, 일단 공식부터 먼저 쓰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C분의 L입니다. 자, 요거랑 같은 게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2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좀 정보통신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굉장히 낯설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꼭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자, Z0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고 2차 선로 정수이면 자, 극소값 나오는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계속해서 4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화면을 좀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우스로 글자를 써나가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글자가 매우 삐뚤빼뚤합니다. 이거 좀 양해를 꼭 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쁘게 쓰고 싶은데 마우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글자가 그렇게 고르지가 않습니다. 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48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화면을 또 깨끗하게 지우고 자, 위로 좀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려보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48번. 다음 중 1차 변조된 다수의 통화로를 일괄적으로 이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근데 문제도 너무 쉬워요. 이 같은 문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푸시면 너무 쉬울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너무 쉬운데 여기서 힌트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한번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일괄적이라는 말 나왔어요. 일괄적. 다시 변조한대요. 근데 우리 일괄적으로 변조를 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 여러분들 군대도 자, 수만 명, 우리 육군만 해도 60만 명 있죠? 자,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일괄적, 다른 말로 바꾸면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또 요거랑 우리 앞문제에서 비슷하게 보셨던 거 뭐 있었죠? 우리 일괄 처리하는 것 중에 배치라는 말 나왔죠. 배치. 자,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용어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 배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 게 바로 여기 일본에 있는 군변조입니다. 일괄적 한꺼번에 군변조. 이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괄적에 해당하는 건 군변조.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배치라는 요 영어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의 군변조. 자, 군변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넘어갈게요. 49번. 다음 중 백색 잡음이라는 말 나왔네요. 백색 잡음.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 백색 잡음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 백색 잡음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먼저 제가 좀 써드린다면 열잡음이 있고요. 열잡음. 자, 그 다음에 내부잡음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부잡음. 자, 그 다음에 배경잡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색 잡음은요, 잡음은 잡음인데 나쁜 거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앨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열잡음이라고 했으니까 1번의 분자나 원자들의 운동에서 기인한다. 이건 열잡음이네요. 이건 열잡음.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이 되진 않겠네요. 열잡음이고 맞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주파수에 걸쳐 잡음이 존재한다. 이거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3번이 일단 잡음이네요. 3번이 답인데 여기서 3번은 순간적으로 잡음이 발생한다. 이거는 충격 잡음이에요. 충격 잡음.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 그 책상을 같이 쿵 하고 쳤을 때 큰 소리가 나면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건 충격 잡음입니다. 충격성 잡음. 자, 이거는 백색 잡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자금 세력이 시간에 대해 무관한 크기를 갖는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용어는 좀 낯설지만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는 백색 소음이라는 말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백색 소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음은 소음인데 백색이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발생은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에 순간적으로 잡음이 발생한다. 자, 이거 다른 말로 충격성 잡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화면을 지우고 다음 문제. 이제 50번이네요. 이제 11개만 풀면 1회차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번에는 50번입니다. 50번. 자, 화면 제가 한번 올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0번. 자, 5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필요한 해선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솔직히 답을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약간의 설명하고 공식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해당하는 그림 한번 그려드려 보고 계산 공식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단말기란 말 나왔어요. 단말기. 여기서 단말기는 여러분들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PC.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는 자, 우리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용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 개수가 12개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서버나 단말기가 1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모두 망형이란 말 나왔습니다. 망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할 때 최소로 필요한 회선수 혹은 인터넷 케이블 수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망형이라는 거랑 단말기라는 거를 합쳐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그릴 때는 한 6개 정도의 단말기를 그리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원은 단말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원 하나 있고, 자, 이 원 하나 있고, 자, 여기도 원 하나 있고, 자, 밑에도 원 하나 있고, 여기도 원이 있고, 여기도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각각이 컴퓨터나 서버나 단말기인데요. 얘네들을 연결을 하는 건데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자, 이렇게 연결되고 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됐는데 자, 이렇게만 해서 연결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터미널들 혹은 단말기가요. 자,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랑 연결돼야 되고 자,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자,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자, 얘도 자,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6개인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만약 10개가 되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회선수를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12개씩이나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게 바로 망형이라는 겁니다. 망형. 자, 요게 망형이라는 거죠. 자, 요게 망형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망형이고요. 요게 망형이고요. 자, 근데 자, 요거의 선이 자, 선의 개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터미널이나 단말기가 12개. 지금 그려드리는 거에 2배가 됩니다. 일단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예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이럴 때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일단 기본 공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분의 자, 단말기의 개수는 n 자, 곱하기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회선의 수는 자, 이렇게 하고 2분의 자, 12개니까 여기다가 12. 자,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가로를 열고 여기다가 12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네요. 계산 아주 쉽네요. 자, 여기서 빼니까 얘는 1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하고 2는 약분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분모가 없어지고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6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11이니까 필요한 회선수는 모두 66개가 되겠네요. 66개. 아이고, 쉬운 문제였네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요. 특히 망형에 대한 그림 찾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망형입니다. 이게 망형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메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색깔 그래서 원 그리는 게 이 메시에서는 이게 터미널이나 컴퓨터에 해당을 하겠죠. 자, 참고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51번부터는 이제 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많이 풀고 많이 보셔가지고 문제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1번부터 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지워볼게요.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51번 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기, 통신, 사업, 법령 관련된 문제네요. 기간통신이란 말 나왔네요. 기간통신. 자, 이거 기간통신은 좀 중요해서요. 요거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 혹은 기간통신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기간통신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KT하고요. 그 다음에 SK 텔레콤이죠. SKT. 그 다음에 요즘은 LG 유플러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요 세 업체는요. 우리나라의 기간통신 사업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간통신에서 기간에 해당하는 건 영어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 줄여서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프라. 만약에 만약 인프라에 해당하는 거 우리 통신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뭐 고속도로, 우리 기간 설비, 뭐 기간
우리 기간 통신처럼 해당하는 게 기간 산업, 그래서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국에 팔려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 자, 일단 답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라졌고요. 자, 1번에 제가 표시해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고 해당하는 장관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 그래서 일단 답은요. 4번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란 말은 이제 쓰지 않는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오면 대부분이 답입니다. 대부분이 답입니다.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2번 갈게요. 다음 땡땡이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낭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번개죠. 그 다음에 강전류 전선. 강전류 전선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가정용 전기가 220V니까 220V보다는 높은 전압을 가진 거겠죠. 대부분 우리 정보통신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는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300V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강전류 전선, 그러니까 300V 이상 되는 전선과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 걱정이 있는 방송통신 설비의 과전류, 과전압을 방전. 자, 요거는 해방시키는 거죠. 그걸 없애는 거죠. 이를 제한, 차단하는 땡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 요거는 보호기입니다. 보호기. 크게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보호기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보호기. 아마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쭉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53번. 전기통신 사업법 령상 보편적이란 말 나왔네요. 보편적이란 말 나왔습니다. 법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자 푸실 때,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법 문제가 매우 쉽거든요.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보편적이란 말 나왔는데 보편적인 말은 일반적이란 말로 바꿀 수 있고요. 일반적. 아, 역시 글자가 삐뚤빼뚤하네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무라는 말 나왔는데요. 영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좀 바꿔드리면 요건 서비스라는 말로 바꾸시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전기통신 법령상 일반적 서비스의 내용이 아닌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 긴급 통신용 전화 서비스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잠실대교 중간쯤 가시면은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긴급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전화 서비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요거 빼고 일단 4번 갈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은 잘 안 쓰는 집전화기 있죠. 이거 유선전화 서비스죠. 요거 일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겠죠. 요거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3번에 위성통신이면 위성 TV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궤도. 저궤도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용도 같은 이제 특수한 용도에 쓰거든요. 특수한 용도. 자, 특수한 용도입니다. 특수한 용도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닐 테니까 요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위성통신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 인공위성은요. 자, 인공위성은요. 자, 적도 부근에 있고요. 적도 부근에 자, 지구 자전이나 공전 주기에 맞춰서 같이 돌아주고요. 그다음에 자, 떠 있는 높이는 일반적으로 36,000km 위에 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에 푼 문제 중에는 파라볼라 안테나라는 말도 나왔죠. 파라볼라 접시 안테나죠. 자, 인공위성 TV 안테나죠. 요거 TV 안테나입니다. 파라볼라 안테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인공위성 TV 접시 안테나 갖고 계시고 써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입니다.